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요즘은 농기계가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지만요. 예전엔 소가 든든한 일꾼이었습니다. 농밭을 갈고 마을을 오가며 짐을 나르던 소는 사람들과 함께 고된 하루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소는 혼자 일할 때 호리소, 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할 땐 결이소라고 불렀습니다. 결이소란 결의를 끄는 소라는 뜻인데요. 결의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땅을 깊이 갈거나 험한 밭을 일굴 때면 결의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일에 익숙한 소와 막 배우기 시작한 소를 나란히 멍에에 묶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 많은 소를 안소, 배우는 소를 마라소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소는 안소 곁에서 함께 걸으며 조금씩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쟁기질 할 때면 농부는 회초리를 안소 쪽에 들었습니다. 안소만 제자리를 잘 지키면 마라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초리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소를 믿는다는 표시였습니다. 결국 농부의 손에 들린 회초리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이가 길을 밝히면 배우는 이는 그 빛을 따라 그냥 걷습니다. 어려운 길도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나눌 때 그 마음은 더욱 깊어져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현함으로써 자랍니다. 믿음을 깊게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와 평남 오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평북과 함경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다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화요일까지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먼바다만 오전에 구름 많고 전체적으로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먼바다 0.5에서 1m 정도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글피는 흐리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의 권리 행사이죠. 투표로 정당하게 지도자를 선출할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입한 선거 제도였습니다. 1948년의 대한민국, 자유의 숨결이 피어나는 그 순간,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선거였던 바로 제헌국회 선거의 순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대한민국의 첫 선거에서 약 90%에 달하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었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선거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직접 선거, 비밀 투표, 보통 선거 원칙을 지켜 실시되었고요. 무려 94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같은 해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국가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새로운 나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한 장의 투표 용지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날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획을 긋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20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오늘날 민주주의의 꽃이 시들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선거제도가 생기면서 투명성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총선부터 의심이 들었던 소수의 국민들의 부정선거 주장이 있어 왔는데요. 주장만으로는 부정선거의 정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총선 때 통계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정의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총선 부정선거 정황들을 잡아내기 시작한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이 오늘 2025년 대선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 약 2만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요. 지금 밤을 새어가며 사전선거 이틀 동안 선거 정황을 살피고 있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벌써 증거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대한민국 뉴스로 함께 듣겠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리로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2시쯤 서울 대치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이 조사한 결과 A씨는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는 투표용지 발급 담당 사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해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건물에 어젯밤 11시 반쯤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들은 복도에 누워 있었는데 사전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에도 경남 하동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뒤편 배관을 타고 2층 테라스에 올라가 문을 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없도록 감시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반으로 접힌 기표용지가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신고인데요. 다만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아 빈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날인 어제 오전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투표소 밖으로 나와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자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이후 유권자 기표 대기줄이 밖까지 이어진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가 좁아 대기 공간이 부족한 데다가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관리상 미흡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의 관외 투표자 투표용지 발급 매수와 관외 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 매수가 일치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던 유권자가 모두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투표소 밖에서도 경찰과 안내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이 대기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줄여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거와 대한민국 국민투표를 관장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인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제도를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의심과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추측이었지만 이제는 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선거감시단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은 두고 볼 것인데요. 변명은 자꾸 법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변명뿐이에요. 하지만 관리의 허술함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전선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뽑는 지도자에 대한 투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면 사전선거제도를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사전선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은 지금 시들고 떨어져 짓밟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이 모두 밝혀지고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모든 영역들이 정상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우상숭배와 여성천대편을 들려드립니다. 이사벨라 비숍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조선의 여자들은 남편들이 계속 흰옷을 고집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하천에서 궁궐 후원의 우물에서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물웅덩이에서, 아니 주택 밖 실오라기만한 개울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한국의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여자들은 빨래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이라면 여자들은 다 빨래를 하고 있죠. 농촌 여성들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고된 일을 며느리에게 전가할 때까지 꾸준히 일만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30살에 마치 쉬운 살처럼 보이고 40살이 되면 이가 거의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집안에서 일을 감당했던 게 사실은 조선의 여자들이었어요. 개인적인 몸치장? 그런 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몸치장을 하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일반 평민들도 막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건 그건 상당히 과장된 영상이고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힘들고 정말 고통에 찌든 삶을 살았던 게 조선의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보면 조선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란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조선의 여자 실상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조선의 여자들이었어요. 조선의 여인들은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못하고 항상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다녀야 했었어요. 여기 북쪽 지방 여인들, 남쪽 지방 여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북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을 써서 얼굴을 가렸고 남쪽 지방의 여인들은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입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게 조선시대였죠.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부인들이 길을 나설 때는 천으로 만든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바구니 같은 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셔우도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분은 이제 조선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평양에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갔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교회로 이제 방문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밖에 여자 성도들이 쓰고 온 그 바구니 같은 가리개가 이렇게 쭉 하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셔우도울 선교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저 바구니 속에 숨어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는 기록이 그의 기록에 이제 써 있거든요. 그만큼 아무리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바구니를 여자들이 길을 나설 때마다 항상 쓰고 다녔어야 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사진부터 저희가 설명을 해보자면 특별히 신분이 낮은 여인들일수록 그들의 삶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정각시 노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백정각시 노름이라는 것은 백정 여자가 길을 지나갈 때 양반 남자나 평민 남자들이 그 여자를 지목하면서 내가 오늘 백정각시 노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여자의 옷을 훌떡 다 벗겨가지고 마치 여자를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그 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던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놀이가 백정각시 노름이었어요. 이렇게 백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게 그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은 더 심각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조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음행을 했을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음행을 했을 때, 시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말이 많거나, 또 질투를 하거나 나쁜 병이 있다고 하면 더 돌봐주고 부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조선은 여자들이 살기에는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었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결혼 후 3일 동안 부인과 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랑 사냐? 첩들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여운 본부인에게 정절을 강요하고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절을 버리면 관리에게 끌고 간다. 관리는 그녀들에게 매질을 한 다음 자기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에게만 그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던 게 바로 조선시대였던 거죠. 북녘동포 여러분, 다음 주가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입니다. 6월은 한반도 역사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있던 달이기도 한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꼭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룰 통일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6월 첫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 한나였습니다. 민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